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리그, 챔스, 발롱도르, 축구선수로 거의 모든 걸 이루었지만 국가대표만 불운에 빠졌던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 베스트 11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2019년과 2020년 A매치 출전 시간 분석에 따라서 정리하였습니다. 442와 433 전술을 혼용하지만 433 전술을 34%나 더 많이 사용을 했고 2020년 전술이 433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433 포메이션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골키퍼로는 프랑코 아르마니입니다. 아르헨티나 국대감독 스칼로니 감독은 골키퍼 기용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리버플레이트의 주전 골키퍼지만 2020 리베르타도레스 탈락 당시 아르마니는 이젠 진짜 국대감이 아니라고 평이 나왔고 실제로 국대에서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 보카 주니어스의 안드라다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포르투에서 뛰고 있는 마체신까지 있죠. 국대 감독 10경기 미만의 골키퍼들이 다투고 있는 가운데 34살의 노장 아르마니가 그나마 13경기로 가장 많은 축에 속합니다. 욕도 먹지만 그래도 우승 경험, 경기 경험으로는 현재 아르헨티나 골키퍼 중 가장 베테랑입니다. 2018년을 끝으로 10년 가까이 국대 골문을 지켰던 세르히오 로메로 골키퍼가 더 이상 뽑히지 못하면서 주전자를 두고 아르헨티나 골리들의 경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왼쪽 풀백으로는 탈리아피코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을 포함해서 이제 아르헨티나 붙박이 왼쪽 풀백으로 자리 잡은 탈리아피코는 2018년 드디어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아약스로 이적을 했던 탈리아피코는 아약스가 2018-2019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 안착할 수 있게 만든 주역 중 한 명이었고 2018년부터 뛴 아르헨티나에선 당분간 주전 선수로 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이 다소 느리지만 발기술이 좋고 뛰어난 점프력으로 B클럽 팀들에게서 주시 대상으로 잡히는 중 슈투트가르트의 에이스 니콜라스 곤잘레스가 윙어지만 가끔 땜빵으로 아르헨티나 풀백으로도 뛰기도 합니다. 오른쪽 풀백으로는 곤잘로 몬티엘입니다. 사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공격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비교적 수비 풀백은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과거 하비에르 자네티, 사발레타 등의 명성 높은 선수들이 있었을 시절이랑 다릅니다. 몇 해 전까지 아르헨티나 우측 풀백이었던 메르카도, 사라비아 이름만 거론하면 걔가 누구야? 라고 모를 수도 있죠. 이제 막 국가대표 6경기를 소화 중인 1997년생 몬티엘은 리버플레이트에서 데뷔한 프로 5년차 선수. 물론 비아레알의 후안 포이스와 경쟁 중이긴 하지만 최근 2020년에 이르러선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전력에서 가장 구멍이라 할 수 있는 라이트백 자리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로마와 리옹과 연결되고 있는 몬티엘은 곧 유럽행이 기대가 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센터백으로는 오타멘디입니다. 아르헨티나 국대에서 72경기를 치루었고 10년이나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며 수많은 우승을 경험했던 오타멘디는 이제 32살이지만 아직도 아르헨티나의 수비 터줏대감으로 뛰고 있습니다. 맨시티 시절 콤파니와 함께 환상의 듀오를 결성했고 2017-2018 시즌 리그 베스트까지 뽑혔던 그는 이제 포르투갈의 벤피카로 팔렸지만 맨시티 근 10년 동안 이렇게 3년 이상 정상 폼으로 활약한 센터백은 없었죠. 그런 그가 국대에선 적폐로 취급당할 정도라는 게 현실. 그간 월드컵에서 오타멘디는 팀 패배를 자초하는 플레이로 비난을 받았고 2022년 월드컵에선 빼야 한다는 비난이 높지만 실상 그만한 수비수가 없다는 게 슬픕니다. 두 번째 센터백으로는 콰르타입니다. 3년 동안 거의 보이지 않는 마르코스 로호, 노세아는 파조를 대신해서 주전 센터백으로 올라선 선수는 피오렌티나 소속의 콰르타. 전통적으로 키가 작은 아르헨티나 센터백들이 많은 가운데 그 역시 183cm밖에 되지 않습니다. 리버플레이트에서 2020년 이탈리아 리그로 넘어가 적응 중인 그는 2018 남미 챔스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우승 멤버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전설 아얄라가 점 찍었을 정도로 높은 잠재성을 가진 그는 독특하게도 연령별 대표팀을 거치지 않고 국대에 바로 뽑힌 케이스. 국대 코치 아얄라가 적극 추천해서 도용된 콰르타는 2020년 거의 모든 A매치에 풀타임으로 나서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같은 소속팀 선수인 페젤라의 폼에 따라서 오타멘디가 아닌 콰르타 페젤라 조합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미드필더에는 레안드로 파레데스입니다. 엔조 페레즈, 비글리아, 바네가에서 또다시 아르헨티나는 미드필더 세대 교체가 되었고 파레데스가
아르헨티나 중원의 키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공격의 시발점을 맡고 있는 파레데스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벤치 멤버였지만 포체티노 감독이 부임하면서 중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2020년 1월 13일 마르세유전 승리를 통해서 슈퍼컵 우승컵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전방으로 안정적으로 공을 내보낼 수 있는 선수이고 좌우로 벌려주는 롱킥은 수준급이라는 평. 수비형 미드필더인 그는 팀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아르헨티나 대표팀 내에선 분위기 메이커까지 맡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확연한 선수라고 해도 아르헨티나 대표팀에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 미드필더는 로드리고 데파울입니다. 수비 가담이 적은 아르헨티나 공격진의 수비 부담을 줄여줄 선수 중 한 명이 바로 이 데파울입니다. 엄청난 활동 반경과 높은 활동량은 그가 공격적인 재능을 겸하고 있으면서 수비 능력까지 뒷받침하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근래 우디네스의 상승세를 이끈 그를 노리는 클럽들이 줄을 이은 상태. 득점을 많이 뽑아내지 못하지만 창조적인 10번 롤을 잘 소화할 뿐만 아니라 수비적인 활동량 덕분에 그는 2019년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사실상의 핵심으로 활약을 했고, 그가 A매치로 나선 11경기 중 아르헨티나는 단 한 경기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까지 팔라시오스가 점했던 주전 자리를 데파울이 2020년 드디어 탈취해냅니다. 세 번째 미드필더는 지오바니 로셀소입니다. 코파 2019에서 아르헨티나 중원을 책임졌고 부상만 아니면 꾸준하게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뽑혔던 로셀소가 2018 월드컵에서 당한 벤치 멤버의 서러움을 날리고 있습니다. 월드컵 직전 열린 이탈리아와의 A매치에서 골까지 넣어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이었죠. 최근 2년간 A매치에서 로셀소는 토트넘의 소속팀과 다르게 국대에선 결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편이고, 데팔과 파레데스의 수비력으로 그는 좀 더 패스와 탈압박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간 아르헨티나의 공격과 수비가 분리된 상황이었는데 메시 선수 말년에 로셀소만한 공수 연결고리가 등장한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풀백으로 뛰던 세비야의 아쿠나가 몇 년 전까지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선 중앙 미드필더까지 맡았으니 말입니다. 왼쪽 윙어로는 루카스 오캄포스입니다. 간혹 디발라나 아구에로 등의 선수들이 측면으로 빠져서 활약한 경우들이 있었고, 디마리아도 측면 자원으로 뛰었지만 최근 2년간의 아르헨티나 발자취를 보면 오캄포스의 입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20년 세비야의 유로파 정상 등극에 큰 기여를 했던 그는 그간 이름값 높던 스타 공격수들에 의해서 국대에선 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2019년부터 아르헨티나 왼쪽에 등장하더니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것이죠. 메시의 위치에 따라서 오른쪽도 소화 가능한 점은 아르헨티나 감독 스칼로니 감독의 쏙 마음에 들게 하고 있습니다. 앙헬 코리아가 2013년 아르헨티나 리그를 씹어먹었던 활약만큼의 기대치가 나오지 않고 있고, 백업으로 란지니와 경쟁 중입니다. 오른쪽 윙어로는 리오넬 메시입니다. 아르헨티나 국대에서 주장이며 가장 영향력을 깊게 행사하는 메시는 포지션 배치도 자유로운 편입니다. 오른쪽 날개에도 들어갈 수 있고 때론 투톱과 처진 스트라이커까지 소화 가능합니다. 메이저 대회 우승을 갈망하는 리오넬 메시는 대표팀의 대장으로 대표팀에서 고군분투하지만 코파 대회까지 3연속 준우승을 기록해 절망에 빠집니다. 2022년 월드컵이 사실상의 월드컵 마지막 우승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중, 메시의 위치는 항상 유동적으로 바뀌지만 오른쪽 날개로 2년간 가장 많이 출전을 해왔고, 이 자리가 빌 때 로베르토 페레이라, 앙헬 코레아 또는 란지니로 대체가 되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메시 빼곤 다 고만고만하다는 것이고, 오죽하면 라멜라가 2019년에 벤치에 살짝 한번 앉아본 게 전부였으니 말입니다. 2022 월드컵이 열릴 때면 35세가 되는 메시가 그토록 바라던 월드컵을 품에 안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공격수로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입니다. 과거부터 아르헨티나의 전방을 책임지는 공격수들의 계보는 화려함을 넘어서 사치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세르히오 아게로, 파울로 디발라, 이카르디, 이과인 등 말이죠. 그러나 2019년에서 2020년을 넘어오면서 아르헨티나 전술에서 원톱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완전히 정리한 모양새입니다. 소속팀 인터밀란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루카쿠에 이어 팀 내 득점 2위를 달리고 있고, 특히 아르헨티나 국대에선 2018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주전 선수로 뛰며 19경기 10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구에로나
크레스포에 준하는 수준. 아게로나 이카르디가 모두 2018년 11월 이후 국대에서 자취를 감춘 상황. 일명 메시 하위 호환이라고 하는 디발라는 아르헨티나 국대에서 항상 메시와 공존 문제가 있었고 2020년엔 아예 대표팀 발탁도 못되고 있습니다. 윙, 공미, 스트라이커까지 소화 가능한 디발라는 2021 코파 아메리카에서 다시 국대 승선을 노리지만 원톱다리에선 라우타로의 입지가 이제 단단해졌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축구 역사에 레드카드를 만들어냈을 정도로 화려한 개인기를 무장했던 한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